네, 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앞두고 유독 바빠진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저희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날의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당이 요구를 한다.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약속을 한 거예요. 촛불 국민들에게. 선거의 상황 관리 차원에서 유불리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좌초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 반찬거리가 아니다. 본인의 뜻으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고요.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거 이건 아니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발언이 세지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문 전 대통령 저격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 그때 나한테 그러면 안 됐다라고 저격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추윤 갈등이라고 보통 얘기가 되잖아요. 대선 과정에 있었던 추윤 갈등 때문에 전국을 뒤흔들었던 그랬었죠. 일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본인은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윤 갈등이 아니라 본인은 검찰 개혁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수사권 분리, 기소한 수사권을 분리하는 걸 완성하고 싶은 뜻이 있었는데 그게 좌초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연락이 와서 그만뒀으면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누가 농단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직접 대통령을 면담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당에서 요청이 있고 당시에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당에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그런 요청이 왔으니 당대표도 하셨지 않냐. 좀 받아들여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추 전 장관의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추 전 장관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물론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는 것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왜냐면 최종적으로 본인은 안 물러나고 했고 본인은 사표를 낸 적도 없다 그래요. 그렇게 지금 본인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추 전 장관 말만 있으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를 하면서 본인을 추윤 갈등으로 프레임을 만든 보수 언론의 이미지만 보고 본인을 물러나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재성 전 수석은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본인 뜻으로 물러나 놓고 지금 왜 자기 정치하냐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재성 수석은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알겠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본 거 아니지 않냐. 나만큼 상황을 잘 아는 게 아니다라고 본인이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독대한 거다. 그러니까 본인 나만 안다. 스스로가 지금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공방을 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하면 같이 연결이 되는 게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대변인을 지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결을 가지고 총선에 나왔던 고민정 의원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인 광진 을 지역에 가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 같이 평산마을 책방에 갈 사람들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근데 문 전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이른바 정권을 내주게 됐다라는 방식의 정치 공세를 하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내년도 총선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우기가 어렵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간디에 비유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혁 성향의 이 개딸이라고 불리게 되는 예. 강성호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내어놓는 걸 보니 예. 아마 총선 출마에 마음을 굳히고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조홍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만든 공신이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추 전 장관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내가 그때 안 물러났으면 검찰 국가 탄생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예.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추 전 장관이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 중에 하나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검찰총장일 때 징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2개월 징계가 나왔었고 징계위원회에서 두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두 가지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었죠. 총장 측에서 두 가지를 제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요. 본안 소송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취소해 달라고 하는 본안 소송도 같이 했는데 가처분에서는 인용이 됐지만 예. 본안에서는 1심에서는 면직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변론을 내렸어요.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의 해임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계속했으면 이제 계속 본인이 그걸 진행해 나갔을 것이고 검찰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한 5가지 정도 되는 4가지 5가지 정도 되는 해임의 이유들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으니 그걸 계속했으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예. 본인이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을 덮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었고 그걸 뚫고서 나갈 수 있는 힘은 본인한테 있었는데 그걸 중간에 못하게 했던 것이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문 전 대통령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저격을 하면서 친명 쪽에 대놓고 줄서기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고 이런 발언을 계속한다는 거는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가 좀 앞장서겠다 이런 의지로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장 외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썩 맞득지 않은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꺼이 먼저 만나지도 않고요. 예. 지금 있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런 행보가 문내 못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구 당원권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청원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이른바 추미애 전 장관이 대신 나서서 장외의 저격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본인이 내년 총선에서 어느 편에 서서 움직이게 될지가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고 이렇게 가게 되는 순간 때 민주당이 이 통합의 정치보다는 결국 분열의 정치 길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치적으로 재개할 길은 아예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본인에 대한 정치적 끝이 이른바 정권 교체를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됐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의 한복판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행동 때문에 예. 민주당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총선에 나간다면 어디로 나갈 것인가? 광진을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민정 의원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 활발한 활동들을 정치 재개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고민정 최고위원님 지역구가 추미애 전 장관 지역구였잖아요. 추 전 장관이 총선에 혹시 다시 나오게 되면 출마하게 되면 그러면 고민정 의원 지역구로 출마해서 경선 치르시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다들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다들 제 지역구로만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한동훈 장관이 광진을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네.
언론에서도 자꾸 물어보시던데 어쨌든 저로서는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다 내 지역구 온다 그러고 한동훈도 온다더니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온다고 하는데 난 자신 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좀 신경 좀 쓰이겠죠? 만약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신경 쓰이죠, 당연히. 원래 거기서 오래 다선을 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다시 온다고 하면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센 경쟁자가 오는 거잖아요. 거의 고향 같은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민정은 지금 현재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만약 경선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 물론 뭐 추 전 장관이 반드시 글로 갈 거냐 강제로 일로 갈 거냐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한동훈 지금 장관은 제가 볼 때 광진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강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김병민 의원이 그냥 강남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광진에서 열심히 뛰고 있긴 합니다. 지금 뭐 교통 정리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광진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간다면 고민정 의원 녹록지 않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광진구 갑지역이거든요. 옆 지역구니까. 저는 여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광진구에서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5선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지역 조직이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는 거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고민정 의원이 갖고 있는 강점도 있어요. 대중성이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추미애 전 장관보다는 고민정 의원이 대중적으로는 훨씬 더 호감도를 갖고 선거 치르기에는 민주당에 적합한 인사가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경선 과정은 당원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추미애 전 장관이 내 지역인데 내가 나가겠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 한편에 서서 경선을 하겠다 그러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 복잡한 셈법들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강성 지지층의 등을 업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경선의 기회를 달라 그랬는데 그조차 안 주게 된다면 이재명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들의 등살에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일들 한복판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적인 돌을 던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총선은 한 지역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을 흔드는 하나의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광진 의뢰 이 강북 쪽이 중요한 지점인데 여기 추미애 전 장관이 와서 어게인 검찰 개혁을 들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선거 이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게 되면 언론은 추미애 전 장관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 추미애 전 장관이 하고 있는 강성 메시지가 중도층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 전 장관 개인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일지 모르겠으나 민주당 전체의 수도권 선거판을 고민하게 된다면 악수 중에 최악의 악수가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경선에서는 추 전 장관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 고수 아니겠습니까? 이 판을 읽고 지금 이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내가 이 깃발 꽂으면 내가 경선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계산일까요? 만약에 광진 의뢰 경선을 하면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유리한 건 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결과는 제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총선 출마를 할 거라고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선거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해임안 관련 징계안 죄송합니다. 징계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의원은 반대로 얘기하신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그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1심은 사실 그 법무부가 승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2심은 지금 1심에서 이겼던 변호사들 다 바꿨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피고가 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고가 된 거고. 그럼 같은 생각과 같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피고와 원고가 돼서 잘 싸울 수 있을까? 이런 논란도 지금 있어요. 이게 언론에 잘 부각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 전 장관 행보를 좀 짚어봤고요.